네, 최애 도시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이 빠지는 이런 느낌인데 약간 너무 가볍지 않나. 근데 저도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너무 사견이 많이 들어가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어학연수 지역에 대해서 아주 사견으로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뱃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많이 가는 지역 아무래도 런던인데요. 뱃쌤은 개인적으로 런던 좋아하세요?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네. 저는 런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고 네. 또 가장 많이 가시는 지역 중에 하나가 런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전보다 런던으로 가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학연수 기간이 좀 줄어서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아주 길게 9개월, 11개월 이렇게 연수를 가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반대로 2개월, 3개월 방학 동안에 아니면 휴가 기간 동안 잠깐 시간을 내서 갔다 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런던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이 빠지는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런던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역은 귀에 좀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또 런던을 희망하고 오셨던 분들께서 네. 어학연수 가셨을 때는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런던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은 런던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런던이 너무 복잡하다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런던 외곽에서 어학연수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다가 오후나 아니면 주말에 런던 시내로 나가시면은 즐길 거리, 누릴 거리가 많아서 그런 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런던은 또 단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런던의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요즘 들어서 좀 화두가 되는 게 약간 작잘한 약간 사건 사고들이 좀 많다. 소매치기. 맞아요. 특히나 저희 학생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네. 이렇게 소매치기가 가져가는 네.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치안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좀 경각심을 가지고 소지품은 좀 주의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런던은 좀 뭐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단점으로 하나 꼭 꼽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높은 생활비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아무래도 학생분들께서 머물게 되시면은 런던은 외부적인 활동이 많다 보니까 홈스테이보다는 기숙사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데 기숙사의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게는 2배 정도까지 높죠. 네. 런던 다음으로 인기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브라이튼인데요. 브라이튼이 인기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런던하고 1시간밖에 거리가 걸리지 않고 그런데도 물가는 훨씬 더 저렴하고 되게 활기찬 이런 도시. 근데 저도 예전에는 브라이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예전에 브라이튼을 가보기 전에는 약간 너무 가볍지 않나 분위기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너무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저됐었는데 사실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브라이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저는 뭔가 외부적으로 자극이 되는 시각적인 뭔가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뭔가 매력을 느끼기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을 느끼는 스타일인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자체가 대부분 관광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오는 친구들이다 보니 마인드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국적 비율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어학연수 기간 동안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영어를 좀 자연스럽게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다만 바다를 사랑하셔야 된다. 사실은 바다가 가장 메인이 되고요. 네. 런던처럼 뭔가 다양한 문화생활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다를 즐겨 하시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음주가무를 좀 즐겨 하실 수 있는 가끔씩은 막 음주가무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학부모님들께서는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음주가무라고 하는 게 뭐 정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하면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간단한 술자리를 갔더라도 다음날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학생분들끼리 뭔가 교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브라이튼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게트윅 공항이랑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게트윅 공항이랑 기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게트윅이 히드로 다음으로 큰 공항이라 유럽 여행하시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캠브리지 옥스퍼드인데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되게 좋아하고, 왜냐면 대학 도시고 아카데믹하고 정말 진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코로나 이후로 좋은 어학원들도 좀 문을 닫고 예전과 좀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먼저 알고 오시는 분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게,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런던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또 런던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기간이 좀 짧아지다 보니 런던 근교에서 왔다 갔다 하느니 차라리 런던에 있겠다, 혹은 좀 길게 연수를 하면서 런던 외곽에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길게 또 있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또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예전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홈스테이 거리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네. 도보로 이동이 사실은 거의 어렵고 버스로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인데, 이게 또 신기하게 또 걸어서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자전거를 보통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랑 도로 상황이 일단 반대이기도 하고요. 영국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탈 때도 굉장히 막 화려하게 수신호를 하는데, 이거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특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영국에서 수신호를 하면 반대 방향의 도로를 내가 자전거를 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염려되는 것도 네. 있기는 해요. 안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신다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음으로는 남부 해안 도시인 본머스 이스트본인데요. 예전에는 영국 어학연수 도시로 굉장히 꼽혔던 도시이기도 해요. 본머스는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 정도 거리고 브라이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규모가 작아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덜 가시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본머스는 굉장히 좋은 매력이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브라이튼보다는 런던과의 접근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생활 반경 자체가 조금은 넓어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자체가, 브라이튼은 조금 젊고 활달한 사람이 모여있다라고 하면 본머스는 약간 어르신들 그리고 정말 거기 영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만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물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본머스는 홈스테이를 했을 때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 네, 거의 뭐 북부만큼 저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만족도도 생각보다 꽤 좋은 편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트본은 장점은 굉장히 도시가 작아서 도보 가능한 홈스테이가 많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스트본에 갔을 때 느낌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많다 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서 좋은 점은 뭘까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뭐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 출장을 가게 돼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그 스몰톡이라고 하는, 뭐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았는데, 이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차 아래서도 계속 휴대폰만 하고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출장을 다니면서도 소도시에 가시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쫓아오세요. 어디서 왔냐. 그리고 제가 그때 한국 캔커피를 먹고 있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커피냐. 되게 궁금해하시고,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왜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위험한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학연수 기간 동안에 약간은 외로움의 싸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마음 놓고 얘기하고 맘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홈스테이도 가능하다 보니까 저녁 때 시간이 굉장히 좀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공원에 있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는 곳이 이스트본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대도시로 꼽을 수 있는 데가 이제 먼저 브리스톨일 것 같아요. 브리스톨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뱃쌤은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이고, 저희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인이 좋아하는 약간 중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여서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물가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거리도 꽤 있고 공항이 또 있어요. 그 브리스톨 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근처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브리스톨에는 굉장히 좋은 어학원이 있죠. 그래서 학원을 보고서 지역을 후순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브리스톨은 남부여서 날씨도 따뜻하고 억양도 부드러우면서 대도시니까 할 것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약간 브리스톨은 특이하게 영국 현지 사람들의 비율이랑 학생들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도 약간 치안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도 덜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잉글랜드가 아닌 웨일즈에 있는 카디프라는 도시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카디프도 꼭 한번 학생분들한테 가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으신데 카디프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국은 뭐 잉글랜드가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영국은 잉글랜드 외에도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카디프는 웨일즈의 주도로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생활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뭐 여행을 하시건 어학연수를 하시건 사실은 저녁까지 뭐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어학연수 기간 동안에 한국인을 좀 만나고 싶지 않다. 정말 나는 국적 비율에 민감하다라고 하면은 추천을 드릴 만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카디프가 학생들의 만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잘 몰라서 선택을 못 하시는 거지 알고서 사실 선택하신 분들은 되게 잘 지내세요. 특히나 런던하고의 거리도 뭐 2시간 정도 남짓? 이면 뭐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사실은 금요일은 수업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내내 런던 돌아다니다가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남부 대도시를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어서 소도시를 보면 캔터버리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캔터버리 벌써 좋아하고 계신데 네, 최애 도시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너무 사견이 많이 들어가는 오늘 비주인 주관적인 얘기니까.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비주류의 사람이고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캔터베리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일단 런던하고의 거리가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니실 수가 있고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느낄 수 있는 뭔가 고풍스럽고 약간 오래된 영국식의 건축물도 느끼면서 공원도 발달이 굉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약간 힐링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캔터베리는 너무 어린 친구분들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고 좀 지쳐있는 분들 이 어학연수 하면서 약간 그래도 좀 힐링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한테 되게 많이 추천드려요. 여행하시기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저는 캔터베리가 되게 좋았던 게 영국의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비교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 그만큼 치안이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캔터베리에는 캔터베리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큰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대성당의 성공의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만한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왕관 같은 거 쓰고 소풍 와가지고 견학하고 막 이런 너무 귀여워요. 이어서 포츠머스는 브라이턴이나 본머스가 약간 해변 이런 비치라서 막 수영하고 이런 분위기라면 포츠머스는 항구라서 뭐 해군이 주둔하는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포츠머스는 쇼핑센터도 크게 있고 여기 좋은 어학원이 한 곳이 있거든요. 포츠머스를 지역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내가 어학연수의 목표가 단순한 영어 회화 향상이 아니라 IELTS 점수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1순위로 포츠머스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네. 여기 있는 어학원이 IELTS로는 정말 추천드리고 있는 어학원입니다. 맞아요. 기계처럼 점수를 찍어낸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이제 남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중북부로 올라가 볼게요. 대표적인 도시가 맨체스터, 리버풀, 뉴카슬 이렇게 세 도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부 도시들의 특징은 좀 규모가 크다. 맨체스터는 영국에서 2~3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분들은 런던만 대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런던 말고도 실제로 중북부 지역에는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리즈라든지 뉴카슬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큰 도시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도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국제공항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가 장점이 돼요. 근데 도시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특히나 기숙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저는 장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가셨던 뭐 맨체스터, 리버풀, 뉴카슬로 가신 분들은 거의 다 기숙사를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도시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좀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뭔가 교류를 하다가 저녁 7시니까 8시니까 밥 먹으러 홈스테이 가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맘 편하게 시간 보내시다가 기숙사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함을 느끼시다 보니 도시의 규모가 좀 커질수록 저희는 조금 기숙사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런던 남부에 비해서 정말 기숙사비가 훨씬 저렴해서 기숙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요새 진짜 많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는데 기숙사 희망하신다면 중북부에 있는 맨체스터, 리버풀, 뉴카슬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려하실 거는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맨체스터, 리버풀, 리즈, 뉴카슬 이렇게 약간 도시의 규모가 큰 곳은 길게 있어도 사실 지루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장기 연수를 하는 중동 친구분들의 비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중동 친구분들도 좋은 친구예요. 그럼요. 굉장히 돈도 잘 쓰고요. 친해지면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이 순박해요. 네. 근데 약간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한국 분들이 약간 그 중동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게 저는 낯설어서 그렇지.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 네. 같아요. 저희 학생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후기 같은 거 보셔도 너무너무 잘 지내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랍니다. 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스코틀랜드에 에딘버러가 있죠.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도시예요. 네, 에딘버러는 정말 예쁘거든요. 가면은 어디를 봐도 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정말 예쁜 도시인데 에딘버러는 여름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북쪽에 있다 보니까 추워요. 여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8월에 굉장히 크게 열리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 평소에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약간 예술 관련한 그 계통에 관심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꼭 한번은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국악이라든지 무용하시는 분들도 가서 공연 많이 하신다고 예전에 하시더라고요. 난타도 네, 계속 맞아요, 유명했었고. 맞아요. 네. 에딘버러 페스티벌 기간에는 숙소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비싸지거든요. 근데 어학연수로 가시면 학교가 제공하는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딘버러 페스티벌 기간을 끼고 한 8주, 12주 이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비주류 도시, 정말 좀 모르실 것 같은 이런 도시인데 먼저 슐스버리. 또 다른 자외 최애 도시. 저는 사실 슐즈버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좋지 않나요? 너무 멀어요. 런던에서 너무 멀고. 맞아요. 그건 그래요. 처음에 도착하셔가지고 만약에 픽업하신다 그러면 픽업비도 꽤 들 거예요. 굉장히 한 3-40만 원 정도 기본으로 들 것 같기는 한데 네. 영국에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던 비주류 도시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마다의 호불호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비주류 도시를 모든 학생분들한테 권해드린다면 대부분의 학생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약간 특이한 정말 영국스러운 작은 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 한 3-4년에 한 명 정도 계신데 알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특히나 그 지역 안에는 한국인을 비롯해서 외국인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거의 눈 뜨고 눈 감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영어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가서 정말 한국인이 없는 환경에 나를 강제적으로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슐즈버리 추천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학연수 기간에도 저희가 계속 연락드리고 하니까 혼자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엑시터인데요. 이제 브리스톨에서 남서쪽으로 좀 더 가는 곳이 엑시터가 있어요. 엑시터도 굉장히 안전하고 조용하고 이런 도시인데 그래도 너무 시골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학원도 굉장히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 전체 학생 숫자가 40여 명 정도의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고 학생들 만족도도 높아서 여기 어학원과 지역도 추천을 해요.
학원의 규모가 너무 적으면 네. 좀 길게 연수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 IELTS 뭐 6.5 이랬는데도 가서 뭐 8, 9개월 하면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지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여기 어학원은 유럽에서 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반이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제 학생도 이번에 엑시터에서 7개월 계셨다가 영국 런던으로 이동하셨는데 너무 엑시터 그립다고 이상하게 약간 이렇게 비주류 도시로 가시는 분들은 네. 다른 도시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도시를 되게 많이 맞아요.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적인 분위기의 네.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약간 애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체스터. 좋아합니다. 굉장히 영국스러운 느낌이 좀 강해요. 영국스럽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체스터 같은 경우는 체스터 그 본연의 건축 양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분들이 되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근처에 리버풀하고도 40분, 맨체스터하고도 40분 그리고 체스터가 런던하고 또 다이렉트 기차가 또 있어서 런던하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작은 도시에서 공부 평일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대도시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추천을 드릴 만한 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국 어학연수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에게 가장 맞는 지역을 찾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원하는가? 아니면 좀 조용한 곳에서 뭐 힐링도 하면서 영어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영국유학센터에 오시면 그 생각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좋은 어학원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특히나 도시는 저희가 오늘 뭐 말로 설명드렸지만 저희 영국유학센터에 방문해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저희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나 영상들도 보여드리고 저희 학생들 후기들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학생분들하고 과연 잘 맞는 도시일지 혹은 더 좋은 도시가 있을지 이런 거는 저희 영국유학센터랑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